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전 설 연휴에도 이렇게 영상이나 찍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가구 어디 살면 좋은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채널이 그런 채널도 아니고 그래서 올릴까 말까 생각은 했었는데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설 연휴기도 하고 영상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팟캐스트 같은 느낌으로 주저리 1인 가구 도대체 어디 살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식견, 인사이트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틀린 정보도 많을 거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넋두리, 주절거림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야,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이런 정보가 있으시면은 그런 걸 알려주시면은 저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딥한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요즘 뭐 뉴스나 유튜브나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 오르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없고 저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 살지? 어느 동네로 가면 되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부동산 유튜버분들 많으시잖아요. 특정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되게 많으세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런 부동산 유튜버분들은 정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만 합니다. 서울이 어떠니 강남이 어떠니 이런 소리만 해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그게 연관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강남이 오르면은 조금 있다가 주변이 오르고 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를 알아봤는데 서울 빼고는 안 오릅니다. 서울 빼고는 안 올라요. 지금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만입니다. 서울만. 물론 일부 경기도 지역도 올라요. 뭐 과천, 그리고 뭐 판교, 분당 이런데 오르고 있죠. 근데 과천, 분당, 판교는 경기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상 서울입니다. 그냥. 이름만 경기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지 거기는 그냥 서울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게 15억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서울에 못 삽니다.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고 1인 가구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됐다든가 우리 부모님이 부자라서 돈을 대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저도 서울을 알아보고 있진 않아요. 서울에는 못 산다. 물론 서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데로 가면 됩니다. 놀랍게도.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로 가면은 살 수 있어요. 반포에도 살 수 있습니다. 강남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파트를 원하죠. 진짜예요. 볼까요 한번? 면적을 한 요 정도로 잡고요. 여기가 이제 반포거든요. 빌라로 가야지 참. 매매를 하고 면적을 좀 넓게 잡아야 돼요. 이것도 뭐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면은 설해마을 빌라가 6억입니다. 6억. 설해마을 빌라가 6억이에요. 반포죠, 반포. 이래요. 빌라 살면은 반포에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전 6억은 없지만 67제곱이에요. 67제곱. 5구제곱보다 넓죠. 이 반포 주변 아파트 얼마겠어요? 막 40억 이럴걸? 반포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뭐 40억 막 이럴 거예요. 볼까? 그쵸? 막 40억, 50억 이러잖아, 아파트가. 빌라로 가면 6억이면 된다니까? 얼마나 싸요. 근데 우리는 빌라는 집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집이 아니야, 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빌라는 집이 아니래. 그래서 사는 건 네 맘대로지만 나갈 수 없다. 안 팔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의 슬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못 산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얼마짜리 집을 알아볼 것인가 이건데 요즘 뭐 커뮤니티나 SNS나 이런 거 보면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커뮤니티 얘기고 실제로 우리는 3천에서 5천 사이 아닙니까? 그쵸? 3천에서 5천 사이잖아 솔직히. 물론 전 지금은 3천에서 5천도 못 벌고 있죠.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1만 유튜버는 돈을 뭐 제가 돈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정말 못 법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회사 다녔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아둔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봉 3천에서 5천 사이인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3억대가 마지노선이에요. 3억대. 3억이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서울 중위가격이 15억이니까 무리죠 그냥. 무리. 아니 세상에 3억대 아파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은 살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왜 3억대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새 LTV, DSR 무슨 그런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져보면은 3억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4억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억 9,999만 원까지 요게 이제 맥스다.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 맞벌이를 할 거다, 그러면 뭐 6억까지도 가능하겠죠. 6억, 7억 이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6억, 7억으로도 서울은 힘들죠. 요새 노도강도 많이 올라가지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또 재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5구제곱과 84제곱.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골라야 된다고 합니다. 5구제곱 아니면 84제곱. 이거 이외에는 고르면 안 된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보다 넓은 데는 괜찮아. 근데 이거보다 좁은 데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저도.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1억을 대출 받잖아요. 그쵸? 1억을 대출 받으면은 갚아야 될 게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2억을 대출 받으면은 1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억짜리 집을 산다고 쳐요. 4억이 아니지 3억 9,999만 원짜리 집을 산다고 치면은 내가 1억이 있으면은 3억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봉이 3천이면은 3억 대출도 안 나와요. 내 연봉이 3천이면은 대출이 2억도 안 나올 거예요. 1억 7천, 1억 8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본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출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한 3,500이 돼야지 2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출이. 그럼 내가 한 2억 정도를 모아놔야지 3억 9,999만 원짜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억을 대출 받으면은 내가 매달 30년 동안 100만 원씩 갚아야 된다. 근데 당연히 내가 2억이 없으니까 연봉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억을 대출 받고 싶다 하면은 연봉이 한 5천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3억 대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모아놓든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3억 9,999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기도 빡셉니다. 그럼 내가 최대한 3억에 가까운 데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3억 1,000만 원 이런 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후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도 모아야 되고 연봉도 올려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서울이 왜 불가능한지 아시겠죠? 물론 서울 중에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동네가 있긴 있어요. 요쪽 가산 디지털 단지 요쪽에 있는 세대수는 한 300 이상? 이거 세대수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300 이상이야. 최소 300 이상. 300 이하는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0세대 이상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 1000세대 이상으로 걸면은 진짜 살 수 있는 데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300세대로 걸어놓기만 한 거예요. 진짜 한 동짜리 아파트 이것만 피하자 이런 느낌이죠.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뭐 관리비가 싸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슬픈 말이지만 우리나라도 또 이제 떼법이 통하는 나라잖아요. 세대수가 많으면은 파워가 세집니다. 뭐 아파트 앞에 뭐 횡단보도를 놓아달라, 뭐 민원 처리 이런 것도 세대수가 많으면 파워가 세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나마 서울에 갈 수 있는데 가산, 두산, 위브 5.9억. 야 싸다. 서울이에요 서울. 금천구긴 하지만.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가까이에 있죠. 안 좋은 점이라고는 주변의 아파트가 요 가산, 두산, 위브 얘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주변에 끌어줄 아파트가 없는 거죠. 혼자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걸 따지면은 이 가격이 안 나오죠. 근데 좋은 거는 아파트 근처가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라서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서브웨이, 한솥도시락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리오 아울렛 이런 거 있고 한 동네라서 혼자 살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1400세대다. 그쵸? 꽤 커요. 그리고 최저가가 5억 9천. 서울인데 되게 싸죠. 물론 1층이긴 합니다. 1층. 조금 높은 층으로 가려고 하면은 6억 4천. 그래도 싸죠. 6억 4천도. 서울인데. 근데 여기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해요. 보시면은 가산, 두산, 위브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 112동은 혼자 따로 딸랑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싼 거는 112동입니다. 혼자 따로 딸랑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싸다. 요 대단지에 들어가 있는 데는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가 6억이면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6억은 없습니다. 저는 못 가는데 괜찮아 보여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다 보면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막 서울에 있는 아파트 15억, 20억, 30억 이런 걸 보다 보니까 3억에서 4억, 4억에서 5억은 큰 차이가 안 나 보여. 그쵸? 여러분들도 그러실걸? 근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제로 1억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도 보다가 약간 현타가 와요. 야, 이거 1억만 더 주면 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1억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금액을 정해야 돼요. 딱 3억대다.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곳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일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아파트들은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오르는 아파트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오를 것 같은 아파트들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 못 삽니다. 한 20억 갖고 있으셔야 돼요. 오를 아파트를 고르시려면. 일산인데 일산 유명하죠. 집값이 안 오르기로. 근데 굉장히 쌉니다. 일산. 이 주염역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산의 약간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주염역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 근처에 버거킹, KFC,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기타 등등이 다 있어요. 이 주염역 근처에. 그래서 엄청 꿀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파트 알아보다가 신도시 이런 데도 보잖아요. 송도 이런 데도 봤단 말이에요. 송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봤는데 거기는 요즘 신도시가 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요즘 신도시들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크게 띄엄띄엄 약간 밀집되어 있지 않은 느낌?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느낌?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새 신도시는. 근데 저는 자동차도 없고 차 타고 다닐 생각도 없고 무조건 도보권내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널찍널찍한 신도시 이런 데는 좀 힘들어요. 무조건 걸어서 갈 수 있는 근처에 음식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여기 있는 주염역에 있는 14단지 두산 3억 7천. 야, 정말 빛과 소금 같지 않습니까? 용적률도 182%. 보시면 5구제곱이에요. 5구제곱. 그쵸? 단점은 복도식. 근데 어쨌든 3억 7천에 살 수 있습니다. 일산에.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일산은 이제 네임드라는 거죠. 네임드. 이게 중요해요. 네임드라는 게. 그래도 네임드면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전 힘들다고 보지만. 이거 그래프를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집값 올랐다 하잖아요. 2022년에 폭등했다가 쫙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요. 안 올랐죠. 하나도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집값 오른다 하지만 서울 얘기예요. 서울 얘기. 이런 경기도권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물론 오른 데가 있죠. 뭐 인덕원, 과천, 판교, 분당 이런 데. 그런 데는 서울이라니까. 경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전고점 뚫어서 올라갑니다. 서울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뚫고 올라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기도는 이 꼴이다. 이 꼴. 올랐다가 떨어졌죠. 다 이래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말 하지만 서울 얘기예요. 서울 얘기. 서울만 포기하면은 살 수 있어요. 3억대. 일산은 다 이래요. 보시면 조금 떨어진 9단지 화성 아파트 이런 거는 2.7억이야. 더 싸게 가려면 이런 데도 갈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57이네요. 뭐 57이나 5구나 그게 그거지. 어쨌든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는 3억도 안 해요. 갈 수 있죠? 이거는 내가 1억만 있으면은 1억 7천 대출 받을 수 있잖아. 내 연봉이 한 3천만 원만 돼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매매해서. 물론 복도식이긴 합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강선 8단지 럭키 이런 것도 3.4억. 오, 여긴 계단식이야. 계단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되겠네. 그치?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물론 아파트들은 전부 다 구축이죠. 93년이니까 33년 된 아파트입니다. 33년 된 아파트.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약간 재건축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재건축이 안 될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분담금이란 걸 이제 냅니다. 이제는 돈을 내야 돼요.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그게 4억인가 5억인가 든다고 해요. 아니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분담금 4억 5억을 어떻게 내냐고. 당연히 재건축이 안 되겠죠. 이런 데는. 일산 사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래서 분당 이런 데가 재건축이 된다는 거잖아요. 분당. 여기가 분당이죠. 서현역.
정자역 이런데 막 20억 이러니까 이런 데는 재건축이 되는 거죠. 아파트가 비싸잖아. 아파트가 20억 30억 이런데 4억 5억 내서 재건축해서 아파트 새거 되면은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파트가 일산처럼 3억 4억밖에 안 하는데 분담금 4억 5억 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데는. 말 나온 김에 여기 분당 가격 한번 봅시다. 서현역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 보시면은 이게 서울 그래프예요. 2020년에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가 전고점 뚫고 가죠. 이게 서울 그래프입니다. 서울 그래프. 서울이 다 이래요. 2022년까지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 서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다? 분당은 서울이다. 어쨌든 다시 일산으로 돌아와서 일산이 살기가 좋다고 해요. 신도시기도 하고 깨끗하고 인프라도 괜찮고 그쵸? 근데 일산도 여기 킨텍스역 여기 근처는 비쌉니다. GTX 때문에. 여긴 또 신축이에요. 이런 거. 신축이라서 비싸요. 10억 넘어가요. 근데 여기 있는 주염역 근처는 싸다. 구축들이 싸다. 어쨌든 우리가 살만한 동네죠. 일산은. 일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운정 중앙역이 있죠. 운정 신도시. 파주 운정. 여기도 별로 안 비싸요. 보시면은 운정 중앙역 GTX 얘를 주변으로 근처에 있는 이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센트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운정 요런 데가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대장치고 싸죠. 5억 6억 4억 대장이라고 하기엔 좀 귀엽잖아요. 좀 더 멀리 가면은 막 2억 3억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운정 사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여기는 좀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GTX 원툴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는 신도시라서 되게 깔끔할 거예요. 되게 깔끔한데 제가 아까 송도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데 이런 동네는 자동차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인프라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아까 말한 맥도날드, 버거킹, KFC, 한소, 롯데리아 이런 게 뭉쳐있는 뭔가 중심이 되는 상권이란 게 없어요. 조금하게는 있겠지. 조금하게는. 야당역인가? 요 근처가 조금 뭐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게 딱 밀집되어 있어서 걸어서 갈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완전 신도시고 저에게는 적합하지 않죠. 차가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GTX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전 GTX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지 GTX 여기서 이거 타면은 서울역까지 뭐 20분이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GTX가 문제가 뭐냐면은 되게 깊게 파요. 땅굴이라고 해야 되나? 플랫폼까지 가는데 거리가 엄청 멉니다. 역까지 가서 플랫폼까지 가는 데만 몇십 분 걸릴걸 진짜? 이게 지하 몇 층이라고 그러지? 지하 8층인가 거기까지 있대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사람들 다 타려고 막 줄 서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하루 종일 내려가고 해가지고 엄청 빡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명색이 역 앞인데 뭐가 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요 역 근처에 뭔가 역 건물이나 이런 거에 약간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새 거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정도 괜찮죠. 내가 차가 있다 하시면. 근데 전 차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차가 있다 하시는 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화제의 지역이 있죠. 고양 창릉지구라고 있어요. 여기가 운정이고 여기가 일산이잖아요. 근데 훨씬 가까운 곳에 이쪽에 고양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 생긴다고 하죠. 여기 완전 꿀이죠. 여기 생기면 바로 DMC랑 가까워요. 마포, 은평구 이런 데랑 붙어있죠. 요 한국항공대역 요 근처가 고양 창릉지구니까 창릉천이 흐르잖아요. 여기 생긴다고 하죠. 청약 넣으실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죠. 청약 아마 한 5억, 6억, 5억대 정도 하지 않을까? 5구제곱이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청약도 진짜 저도 지금 청약을 넣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참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되겠냐? 무슨 점수 같은 것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생애 최초 뭐 그런 걸로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경쟁률이 너무 빡세죠. 점수로는 뭐 상대도 안 되고 제가 뭐 부어봤자 얼마나 부었겠습니까? 기간도 짧고 될 수만 있으면은 여기 고양 창릉지구가 완전 꿀이죠. 여기 생기면 다 죽죠. 일산이랑 운정, 특히 운정. 완전 가깝잖아. 완전 가까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신도시가 생기는데 서울이랑 완전 붙어있고 어쨌든 고양 창릉지구 이런 게 있다. 되기만 하면 되게 좋은데 그쵸? 고양 창릉도 내 직장이 뭐 DMC다 아니면 뭐 광화문이다 이런 데면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천입니다. 부천 여기도 제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는 동네인데 신중동역이라고 있어요. 신중동역 요 신중동역 주변이 약간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1기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 이 트리오가 있어요. 상동역,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여기가 부천의 약간 메인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부천이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건 이제 여기 1호선 라인 이쪽이고요. 이 신중동역 주변은 완전 신도시입니다. 여기 주변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환경이 되게 좋아요. 나한테는 좋아. 나한테는. 누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푸드점 이런 게 쫙 있어요. KFC,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서브웨이, 한솥도시락 다 있고, 롯데 백화점 있고, 롯데 시네마 있고, 부천 시청 있고, 중앙공원 있고, 순천향대 병원 있고, 이마트 있고, 현대백화점 있고 다 있어요. 이 신중동역 되게 살기 좋습니다. 문제는 비쌉니다. 여기가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여기거든요. 미리네 롯데 5억 정도 합니다. 5억. 여기가 싼 데야. 그나마 이 주변에서. 보시면은 64제곱이고 계단식인데 한 5억 정도 합니다. 5억. 5억에서 5억 9천. 요 정도 해요. 비싸죠? 제 예산으로 못 갑니다. 근데 가고 싶은 동네야. 여기 미리네 롯데. 물론 찾아보면 조금 싼 데가 있긴 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동신 아파트 이런 거. 중앙공원에 붙어 있는 요런 데는 4.6억 요렇다고 하죠. 근데 막 엄청나게 싼 건 없어요. 보시면 막 3억대는 없어. 3억대는 있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리네 금호 한신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런 거 1.5룸 2억 8천 이런 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5984 아니면은 취급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락이죠. 여기도 참 좋은데 비싸. 부천이 의외로 비쌉니다. 비싸. 물론 부천도 이쪽에 신도시 생기죠. 부천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위치는 되게 좋죠. 위치는 되게 좋은데 조금 걱정되는 게 김포공항 바로 아래야. 그래서 소음이 괜찮은가 이거에 조금 걱정되긴 해요. 어쨌든 여기도 되기만 하면 좋겠죠. 여기도 이제 3기 신도시 분양 같은 거 할 텐데 이미 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한데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경쟁률이 엄청 빡셀 것 같은데. 아이고 보다 보면은 약간 한숨이 나와요. 어떡하지? 부천도 이런 힐스테이트 중동 여기가 대장이거든요. 이런 데로 가면 10억이 넘습니다. 부천도.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알아보면은 여기 부산 위브 더 스테이트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있거든요. 4억 정도예요. 4억. 오히려 살기는 이런 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깔끔하거든요. 네임드잖아. 두산 위브 더 스테이트. 넓이도 79제곱. 물론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4억 정도 하고. 어쨌든 요게 신중동역이다. 그럼 더 멀리 부평역까지 가면 더 쌀까? 해가지고 제가 부평역도 알아봤거든요. 부평역도 이 주변이 먹을거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여기도 괜찮다고 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도 별로 안 쌉니다. 부평역 한라 비발디 5.9억,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5.9억. 물론 저 위에 있는 구축 이런 걸로 가면 좀 싸죠. 이런 거 부평동화 2단지 3억. 요런 거로 가면은 3억 1천 이 정도예요. 3억 1천. 갈만하죠. 3억 1천이면 794세대에 복도식이긴 합니다. 세대는 엄청 많아요. 2000세대야 2000세대. 여기가 전부 다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정 방법이 없으면 요런 데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평역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이 근처가 먹거리도 많고. 근데 아까 봤던 신중동역보다는 조금 더 낙후된 그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동네, 제가 이제 노도강도 힘들다고 했죠. 노도강도 보시면은 7억 막 이래요. 7억, 6억, 7억 이러죠. 물론 아까 부천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부천도 이 정도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부천이 서울 접근성은 더 좋아요. 노도강보다. 강남 접근성.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노도강은 못 가고요. 더 위로 가야 되죠. 의정부로 갑니다. 의정부도 역 근처에 다 있죠. 맥도날드, 버거킹 뭐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있고. 근데 역 근처에는 뭐가 없어요. 역 근처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조금 다들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이게 한 5억. 요 밑에 있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앤 위브 얘가 한 5억 이 정도 하고. 좀 구축으로 가면은 여기 2억짜리도 있어요. 호원 두산 이런 거 보시면 이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좀 너무한데 이거는 구조가. 이 76B가 훨씬 낫죠. 이렇게 생긴 거. 얘가 5구제곱인데 2억 정도 합니다. 2억 5천. 괜찮죠? 이 정도인데. 이런 것도 보시면은 실거래가 보잖아요. 2022년까지 쫙 올랐다가 쫙 떨어지죠. 이게 경기도 그래프예요. 경기도 그래프가 다 이렇습니다.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뭐 동신 아파트 이런 것도 3억 정도 하죠. 여긴 84제곱이에요. 84제곱. 3억. 내가 넓은 거 필요하다. 그러면 3억에 84제곱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계단식이고. 이렇게 경기도권으로 오시면은 갈 데가 있어요. 엄청 멀어 보이지만 또 급행 타고 가면은 강남까지 한 1시간이면 갈걸? 의정부역도.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산이 있어요. 다산 신도시죠. 여기도 개 비쌉니다. 진짜. 개 비싸.
8억이래. 8억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와, 서울도 아니야. 서울도 남양주잖아. 가격이 이렇습니다. 신도시라서. 다산 신도시. 여기도 이쪽에 남양주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 짓는다고 하죠. 노리실 분은 이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싸게 나올 거니까. 된다면 말이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하남 미사죠. 하남 미사. 여기도 당연히 개 비쌉니다. 잠실 옆이죠. 잠실역. 10억, 10억, 12억. 물론 하남 약간 밑으로 가면 조금 싼 데가 있긴 해요. 그치만 비싸다. 그리고 여기도 밑에 하남 교산 신도시 만든다고 하죠. 되면 좋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알아본 곳 3본역입니다. 3본역. 3본역도 요게 4호선이잖아요. 4호선이 굉장히 꿀 노선이죠. 4호선. 과천, 인덕원 이쪽 해가지고 사당, 신용산, 서울역, 명동까지 가는 완전 꿀 노선. 여기도 역 바로 앞에 로데오 거리가 있어가지고 먹거리 이런 거 많아요. 단점은 이제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맥도날드가. 이게 이제 단점이다. 그리고 3본이 너무 좁아요. 여기가 확장성이 거의 없어. 굉장히 좁아. 어쨌든 여기도 가격을 잘 찾아보면은 막 3억대 있어요. 우륵 주공 7단지 이런 거 3.6억 58제곱 5구라고 봐야겠죠. 5구라고. 그리고 3본역 초역세권 요쪽에 3.8억짜리. 근데 51제곱이긴 하다. 3.8억인데. 근데 요거는 뭔가 사면 안 되겠다. 51제곱은 조금 그래. 아니면 조금 멀지만 금강주공 9단지 3.1억. 얘는 58제곱이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들어가면은 안산 중앙역이 있거든요. 안산 중앙역. 여기가 위치가 되게 좋아요. 여기도 이 중앙역 근처 여기 로데오 거리에 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 다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이쪽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도 있고 근처에 공원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괜찮다. 근데 3본에서 더 멀리 왔잖아요. 이쪽으로 안산으로 왔는데 안 쌉니다. 여기도 안 싸요. 여기도 약간 신도시 이런 느낌이거든. 약간 구축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안 싸요. 이런데 이건 진짜 구축이거든요. 주공 10단지 이런 거 2.8억 이래. 근데 보시면 87년이야. 87년. 이건 좀 그렇잖아 솔직히. 그래도 90년대 중반 정도는 모르겠는데 87년까지 가면은 진짜 이거 재건축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4억 5억 내고 재건축 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썩다리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싸긴 하지만. 그나마 중앙역이 아니라 이쪽 고잔역 한정거장 더 가가지고 여기 있는 그린빌 주공 이런 걸로 가면은 한 3.2억 정도 합니다. 여기는 갈만하죠. 이건 5구제곱이죠. 5구제곱. 5구제곱이 3억 2천. 1층이긴 해요. 1층. 1층이 싫으면은 조금 더 내고 3억 5천으로 갈 수 있겠죠. 나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2002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조금 역에서 멀다. 근데 뭐 감안해야죠. 그럼 더 비싼 돈 주고 가든가. 그래서 안산이 생각보다 안 싸요. 이 중앙역, 고잔역 이쪽 근처는 완전 안산의 중심가라 그런지 난 되게 쌀 줄 알았거든. 근데 안 싸다. 와, 근데 진짜 싸긴 싸다. 61제곱인데 2억 9천이야. 87년이긴 하지만 세대도 1380세대. 감당할 수 있겠나? 근데 뭐 못 살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보통 막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갈아타기 한다 막 이러는데 저는 갈아타기를 못 할 것 같거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썩다리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돈이 좀 있으면 이런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고잔 롯데캐슬 5.5억. 2018년에 지어진 거 1000세대. 야 3억이나 5억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막 15억 17억 이런 거 보다 보니까 한 2억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연봉으로는 불가능하다. 대출이 안 나온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연봉이 5천이 넘어가야 3억 대출 나옵니다. 3억 대출. 연봉 5천인 사람이 2억 5천만 원 가지고 있어야지 3억 대출 받아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5천 되십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다 보면 약간 한숨이 나오죠. 솔직히 제가 올해 안에는 독립을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 월세로 가면 돼. 월세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쫙 내려가서 이제 수원역으로 갑시다. 수원역. 근데 수원역 여기도 별로 안 쌉니다. 그나마 만만한 게 수원역 센트럴타운 이런 거 4억 7천. 물론 못 가죠. 4억 7천. 제가 말했잖아요. 4억이 넘으면 안 된다니까. 3억대로 가야 된다니까. 여기도 꿈이죠. 꿈.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 1호선 타고 쫙 더 내려가야 돼. 병점은 좀 살만해요. 병점까지 가면. 그리고 사실상 병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로 출퇴근 가능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병점에서 강남역까지 급행 타고 가면은 59분에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뭐 갈만하죠. 출퇴근을 못할 정도는 아니야, 병점역에서. 그래서 요 병점역이 서울 출퇴근 가능한 마지 노선이다.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은 조금 힘들다. 물론 뭐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점역이 약간 마지 노선 느낌? 보시면 요런 거 있어요. 대창 그린 이런 거 2억 7천 이런 거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병점역은 저한테 문제인데 맥도날드, 버거킹, KFC, 롯데리아, 맘스터치, 한솥 그런 게 모여있지가 않아. 여기는 좀 분산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리고 없는 것도 있을걸? 병점역은 조금 근린 상권이 부족해요. 병점역은 모여있는 게 없어. 그게 문제야. 가격은 갈만해요. 2억 7천이니까 대창 그린 이런 거 5구제곱 2억 7천 계단식이야. 거기다가 갈만하죠? 싸잖아. 요 정도면은 잘하면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잘하면. 내가 조금 간지나는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병점역 센트럴 허브시티 이런데 3억 7천. 조금 더 2004년에 지어져가지고 조금 더 새거 느낌 나죠. 이런 데는. 대창 그린은 97년식.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대창 그린도. 근데 조금 이름이 좀 그래. 대창, 야 막창 이런 느낌도 나고. 이쪽에 가면 이제 주공 이런 것도 있죠. 주공으로 가면 좀 더 싸죠. 2.5억, 2.8억 이런 것도 있고. 병점역도 나쁘지 않다. 1호선 타고 가실 분들. 그리고 병점역이 옆으로 가면은 여기가 옆에가 동탄이에요. 동탄입니다. 동탄. 그리고 동탄이 되게 비싼 이미지가 있잖아요. 동탄이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동탄은 동탄역 주변이 원툴이에요. 동탄역 주변을 벗어나면은 진짜 싸요. 동탄도. 이런 데는 비싸지. 동탄역 롯데캐슬 16억. 야씨. 동탄역 푸르지오 13억, 11억 막 이러죠. 동탄역 주변은. 근데 동탄역을 벗어나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점점 싸집니다. 점점 싸져서 5억도 안 하는 집들이 있어요. 4억 6천. 동탄 센트럴 포레스트 이런 거. 동탄 다음 마을 센트럴 파크 4억 9천. 근데 사실상 이쪽에 있는 동탄은 이름이 동탄이지 거의 병점이야. 붙어 있잖아. 그쵸? 붙어 있어. 이런 데 봐봐. 동탄 푸른 마을 모알 미래도 3억 8천. 그래서 내가 약간 허세 같은 걸 충족하고 싶으시면 이런 데 가시면 되죠. 동탄 푸른 마을 모아 미래도 이런 데. 나 동탄 살아. 근데 3억 8천이야. 가성비죠, 진짜. 그래서 뭐 요런 선택도 있고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더 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쫙 더 내려가. 더 내려가서 제가 봤던 데가 여기는 오산역입니다. 오산역. 오산역은 요 왼쪽에 오산 세교? 신도시 느낌이 있는데 요게 있다고 해요. 개발 예정 지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도 별로 안 비싸요. 별로 안 비싸고 요쪽을 보시면은 요 오산역 대장이 요 오산역 2편한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대장이 3억 8천 이렇습니다. 3억 8천.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아파트 바로 앞에가 이마트야. 이마트고 여기도 맥도날드, KFC 뭐 이런 게 다 있어. 쫙 다 있어. 다 있는데 뭔가 이 동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약간 오밀조밀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가 구심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느낌? 정말 약간 작은 소도시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뭔가 발전, 뭐라고 해야 되지? 확장 가능성? 제가 아까 3본 얘기도 했는데 3본보다도 더 못하죠. 사실 싸긴 진짜 싸. 이런데 원동 태영 이런 거 1억 7천. 1억 7천인데 계단식의 5구제곱입니다. 개싸죠? 이런 거는 농담 아니라 진짜 지방으로 가도 잘 없을걸? 대전, 대구 이런 데 가도 잘 못 찾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거. 계단식의 5구제곱인데 1억 7천? 개싸다. 약간 동네가 조금 난잡하긴 해요. 보시면은 막 좀 그렇습니다. 싸긴 싸다. 지리적으로는 이 오산역 2편한 세상 1단지 얘가 완전 개꿀이다. 초프마야 초프마. 초프마에다가 이마트도 있죠. 이마트. 사실 초프마는 저 같은 1인 가구는 의미가 없긴 한데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좋다고 아파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게 생각해야지 오른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초프마를 좋아한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뭐 중학교도 있고 이마트가 진짜 가까운 게 개꿀이야. 거의 뭐 편의점 이용하듯이 이마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에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강아지 데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약간 동네가 약간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동네가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약간 너무 좁아. 작아. 동네가 작아. 그리고 더 내려갑시다. 더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서정리역. 여기가 거기에요. 평택고덕입니다. 평택고덕. 여기가 이제 삼성이죠. 삼성 캠퍼스가 이게 쫙 있고 삼성을 위한 도시입니다. 삼성을 위한 도시. 지금도 막 짓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동네야. 이제 막.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평택은 전형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값이 안 오른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동네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 싼 걸 수도 있다. 제가 봤던 데가 요거예요.
고덕 국제신도시 르플로랑 서정리역 여기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여기가 4억이야 4억. 여기 분명히 잘 안 팔려가지고 내고가 가능할 것 같아. 1,000만 원만 깎아주실래요 하면 깎아줄 것 같아. 2천만 원도 깎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평택까지 내려오면은 진짜 신축입니다. 신축. 2021년식이야. 2021년식 가격이 이래요. 진짜 자재값도 안 나온다는 말을 쓸 수 있죠. 요새 아파트 짓는데 4, 5억 든다고 하잖아. 근데 이 신축이 4억이라니까? 개꿀이죠. 근데 아쉽게도 5구제곱이 아니야. 55제곱이야. 55제곱.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신축이라서 나쁘지가 않아. 완전 깔끔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다.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도 걸어 다니기가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신도시라서 널찍널찍하고 걸어 다니면서 뭔가를 구경하고 근린 상권이 좋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여기에 약간 상가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적어. 상가 같은 게 너무 작고 잘 안 들어왔어. 왜냐면 이제 막 만들어가는 도시라서 있는 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쫙 내려가면은 얘네들이 약간 대장이라고 해요. 고덕 스카이시티, 고덕 센트럴, 얘네가 뭐 8억, 7억 이렇습니다. 얘네가. 그리고 요쪽이 이제 삼성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웃긴 게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요쪽에 있는 아파트 사면 되잖아. 그쵸?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야 서울 아니면 아파트가 안 오른대. 그래가지고 이런 데 안 사는 거잖아. 그쵸? 다 서울에 아파트 사고 거기는 전세 주고 여기 월세나 이런 걸로 실거주하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서울에서 출퇴근하든지. 그리고 요쪽 고덕도 진짜 싼 동네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잖아. 고덕 국제신도시 아너스 3억이야 3억. 얘도 2022년 지어진 신축이에요. 5구제곱이 3억이라니까 5구제곱이. 그래서 여기도 봐. 미래를 보고 투자하세요. 약간 슬프죠. 신축이 3억이라니까 평택까지 내려오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평택시청 신청사 일로 옮겨온다고 해요. 이쪽에 막 이것저것 짓는다 이거죠 앞으로. 근데 지금은 살기가 별로 좋진 않죠. 인프라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막 뭔가 지어지는 거지. 여기도 내가 차가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 개꿀 아닙니까? 3억이라니까 2022년에 지어진 게. 용적률도 164야. 얼마나 넓게 지은 거야. 땅이 남아 도니까 그냥.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요 평택 반대편으로 가면은 이제 평택역이 있어요. 평택역 이쪽 평택역 구시가지죠. 구시가지. 이쪽으로 가면은 요쪽 소사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 소사벌 이쪽이 또 있어요. 이쪽에 평택 가로수길 센트럴돔 이게 있는데 요 근처가 약간 제가 원하는 거 걸어서 가면은 다 있는 거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KFC, 맘스터치, 한솥도시락 다 있는 거. 가격은 현대 이화 이런 게 1억 7천. 싸죠. 6기제곱 계단식 1억 7천. 이게 평택입니다. 야 실거주 할 거면 진짜 개꿀이죠. 이런 데 가면 서울 출퇴근은 좀 빡세겠지만 내가 단순히 산다 라이브 한다. 그러니까 라이브 이런 데로 가면 1억 6천 태산 그린 이런 데. 이런 건 이제 구축이고 좀 신축으로 가면은 이런 거 평택 센트럴 해링턴 플레이스 이런 거 3억 이런 건 거의 신축이거든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타워형이죠. 타워형 한 13년 요 정도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신축이에요. 요새는 세대도 1000세대. 그리고 얘는 84제곱이야. 84제곱 84제곱이 3억 싸다. 이거 말고도 주변이 다 이래요. 보시면 소사벌 리더스하임 2억 8천. 이것도 거의 신축일걸? 2014년 이렇잖아. 그쵸? 우미린 센트럴파크 2016년 요 동네로 오면은 진짜 3억대에 신축에 살 수 있다. 평택의 위험. 근데 여기는 문제가 이 평택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어. 버스가 있겠죠. 버스 타고 이 평택역 가는 데만 한 30분 걸릴 것 같아. 이게 문제야. 근린 상권은 가깝거든요. 근린 상권은 걸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만약 뭐 서울을 나간다 이러면은 역까지 가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다. 아니면 내가 뭐 차가 있든가. 여기도 상권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고 공원 같은 것도 있고 저수지 이런 것도 있고 괜찮은데 역에서 너무 멀어. 역에서. 그게 이제 문제야. 여기는. 여기도 워낙 싼데 컨디션이 좋잖아. 아파트들이 막 2억대 3억대 이런 건데 거의 신축이니까 되게 좋죠. 그리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로 나갈 일도 거의 없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야 하나라고 하면은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월세를 살까? 이런 생각도 했어. 보시면은 여기는 월세도 싸요. 여기 있는 은행 아파트 이런 거 보면은 월세가 5구제곱 아파트인데 월세가 보증금 400에 50이야. 월세가 91년식 아파트 이런 거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 내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600만 원 내고 10년 살아도 6천만 원 100년 살아야 6억. 조금 더 괜찮은 이런 현대 이화 이런 데로 가면은 월세가 1000에 80 8천에 30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서 아니 여기서 더 내려갈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내려가서 천안역, 천안까지 갑니까? 천안까지 가면은 이쪽에 힐스테이트 천안이 있어요.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천안역 근처인데 2억 9천. 와 싸다. 힐스테이트 5구제곱이 2억 9천이다. 참고로 천안역에서 강남역까지 1시간 58분이 걸린다고 해요. 급행 타면은. 이건 좀 무리죠. 사실 이거는. 요거는 제가 신기해가지고 한번 본 거예요. 신기해서.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힐스테이트인데? 더군다나 2021년이야. 2021년. 완전 역세권인데 그쵸?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갑시다. 더 내려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더 내려가는 게.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시. 야, 진짜 지금의 서울 1극 집중화 그거를 분산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그게 이제 세종 아닙니까? 될지 모르겠어. 이 금강이 약간 한강 그런 느낌도 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죠. 삼성 레미안 3억 4천 2012년식 삼성 레미안에 3억 4천에 살 수 있다? 한강뷰야 한강뷰. 한강뷰가 아니지 금강뷰죠. 금강뷰. 만약에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은 10배 뛰겠죠. 지금 3억 4천인데 34억 할 수도 있어. 꿈같은 얘기죠. 매번 고통받는 세종시. 근데 세종도 제가 좀 봤는데 여기도 근린 상권이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도 이게 문제야. 여기도 이제 신도시라서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도보로 뭘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다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설계라서 여기도 차가 없으면 되게 불편한데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이 세종이라는 도시가 친환경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차로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약간 도로 같은 게 좁고 그렇대. 그래서 엄청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이. 대신 뭔가 자전거 도로 이런 건 되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레미안 아파트 3억 4천 한강뷰 아니 금강뷰 가능성에 걸어보실 분 나쁘지 않죠. 가능성에 걸어보실 분. 그리고 여기 있는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3억 8천 요 정도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레미안 요쪽에 이마트도 가까워요. 이마트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요쪽에 있고 요쪽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가지고 초품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처에 이렇게 초등학교도 있고 이마트도 가깝고 근데 제가 원하는 근린 상권 이게 너무 없다. 세종은 뭔가 중심이 되는 먹거리가 막 모여있는 그런 게 없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세종에 맥도날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새로 생겼던가? 생겼는데 엄청 멀걸? 거기 또 어디 딴 동네에 있을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게 거의 없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세종도 다 싼 게 아니라 이런데 중심에 있는 데는 되게 비싸요. 9억 10억이래 이쪽이 아마 중심 그런 거겠죠. 새로운 뭐 국회 머시기도 이쪽에 뭐 들어올 것 같고 이쪽에 정부 세종청사 이런 것도 있고 그쵸. 보시면은 근데 약간 중심가를 벗어나면 여기도 막 3억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도. 그래서 내가 킹능성에 걸겠다 하면은 이제 세종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고덕 평택 얘기할 때도 한 건데 이쪽 세종에 있는 정부 청사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면 되잖아. 근데 안 산다니까. 그쵸? 그런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리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무슨 월세나 전세나 이런 걸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 집값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우리나라처럼 서울이라는 한 곳에 모든 게 몰려있는 이런 나라는 거의 없을걸요. 우리나라 규모 중에. 뭐 홍콩, 싱가폴, 대만 이런 데는 도시국가잖아요. 사실. 작잖아 나라가. 그러니까 몰려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서 서울 수도권 빼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가 또 있나. 좀 너무하죠. 일본만 가봐도 알잖아. 삿포로, 센다이,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도 물론 일본도 도쿄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해요. 훨씬. 일본 최고의 기업 도요타만 해도 도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 나고야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이치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고야는 아닌데 나고야 근처에 있는 그쪽에 있어.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닌텐도 이런 것도 교토에 있고 그쵸? 어느 정도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이런 것도 꽤 활발하게 돌아가잖아요. 대기업 원툴이 아니잖아. 얘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 연휴 맞이 잡담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가능성의 도시죠. 세종. 될까 근데 과연? 어떤 정치인이 우리 정말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고 서울은 이제 서브입니다. 세종이 메인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능을 전부 지방으로 분산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 나같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겠죠. 근데 서울에 집 산 사람도 있잖아. 그쵸? 그런 사람은 또 싫어하겠지. 안 돼. 서울의 이권을 챙겨야 돼. 이러면서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사실은. 또 뭐 정치인들, 정부 관료 이런 사람들도 서울에 집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하겠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 발 앞서서 이런 세종 이런 데에다가 미리 집 같은 거 사놓고 꿀을 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다양한 게 나오겠죠.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세종까지도 알아봤다. 세종까지. 근데 세종까지만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지방도 막 다 알아봤어. 대전, 대구 이런 데도 알아봤다고. 근데 더 싸지가 않아요. 야, 평택이 저 정도인데 그러면 지방으로 가면 더 싸겠지? 아니에요. 물론 더 싼 데도 있겠죠. 정말 시골, 정말 교통 불편하고 이런 데는 더 싸겠지만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대전역 근처 아파트 이런 거 보시면은 막 그렇게 싸지 않죠? 3억 5천? 뭐 이래요. 막 그렇게 싼 느낌은 아니고, 이건 또 이제 대전역 근처라서 그런 거고, 대전의 중심이 대전역이 아니래요. 대전의 중심이 여기래요. 정부 청사역에 있는 여기래. 둔산동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청역이고 이쪽 보시면은 10억. 대전이라니까. 대전 엄청 쌀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막 이런 아파트들도 있어. 전 뭐 대전을 잘 몰라서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렇다니까. 싼 데도 있죠. 이런데 뭔가가 있겠지. 괜히 이러진 않을 것 같아. 뭐 재건축을 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전이나 이런 데도 별로 싸지 않습니다. 중심가나 이런 데는. 물론 수도권, 서울 수도권 이런 핵심지보단 싸죠. 그래서 막 엄청 싼 것도 아니에요. 지방도. 그리고 제가 대구도 되게 싸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별로 안 싸. 보시면 막 10억 이런 것도 있어. 이런데 뭐 신축에 막 비싼 데겠지. 그치만 뭐 지방이라고 막 그렇게 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19억 이런 것도 있어. 두산 위브더 제니스 엄청 비싸죠.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이라고 싸다? 절대 아님. 물론 여기는 이렇게 비싼 걸 보니까 약간 핵심지겠죠. 제가 뭐 지방을 잘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뭐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고 보여드렸죠.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3억대의 아파트 살려면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당연하겠지만 서울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은 싸지고 집은 넓어지고 점점 더 이제 신축이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일산 정도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살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 부천 정도로 조금 더 모아서 부천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근데 거기 너무 구축이야. 그거 1, 2년 살 거 아니잖아. 1, 2년 살 거. 앞으로 뭐 10년, 20년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재건축도 안 될 그런 구축 아파트 들어가서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조금 멀더라도 신축으로 가야지. 그럼 저 밑에 있는 아까 봤던 오산, 평택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까지 가면 또 너무 멀어. 물론 제가 막 서울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끔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모든 걸 만족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럼 진짜 차라리 아파트 포기하고 그냥 빌라나 오피스텔로 갈까? 오피스텔로만 가도 되게 싸요. 하나 보여드릴까? 오피스텔 평촌에 있거든요. 평촌 보시면 여기 평촌이잖아요. 범계역 이 4호선 범계역 다니는데 완전 개꿀이잖아. 보시면 여기 평촌 아크로타워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기가 한 3억 정도예요. 3억 7천? 요 66제곱 오피스텔이 3억 6천 이 정도예요. 괜찮거든. 깨끗하고. 오피스텔로 가면은 나름 싸요. 나름 싸고 입지도 괜찮고 이런 데 갈 수 있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스텔과 빌라는 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잡으려면은 그런 건 없는 거죠, 진짜. 방법이 없어.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아파트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청약에 당첨되길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그냥 40살, 50살, 60살 될 때까지 그냥 살아야 되는지,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월세로라도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건지 답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지? 아마 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결국 답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뭐 결론은 없고요.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 맞이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주절주절 말씀드려 봤습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 이 동네 엄청 좋다, 이 동네 꿀이다, 좋은데 사람들 잘 모른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구 5구제곱 이상이고 역에서 완전 가까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완전 가까울 필요는 없는데 아파트 도보 10분 내에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맘스터치, 한소, 서브웨이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정도? 그리고 연식이 새 거면 새 걸수록 좋다. 그리고 가격은 4억을 넘어가면 안 된다. 야이씨, 그런 게 있겠냐?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도 아마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좋은 의견 들려주시면은 저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